예 변호사님, 네. 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예, 왔고 특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내로남불이 문재인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그러니까요. 비슷하게 됐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난 7일인가요? 7일이죠. 뉴욕 타임스에서 한국 정치 상황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라고 해가지고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도 내로남불이 나오고 내로남불이 뭐라는 걸 미국 사람도 모르는 거 하는 그렇죠. 용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설명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다시피 했어요. 과거에는 기회는 평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평등, 뭐 과정은 정의, 공정하고 공정 뭐 뭐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이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가치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의 시대 정신으로 가져가 네, 버렸고 예. 이 문재인 정권은 오만과 무지와 위선 그리고 내로남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이 이제 사자성어를 만든 건데요. 예. 뭐 다 아시니까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조전혁 전 의원이 예. 본인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그 박기태 원래는 이제 대표가 박기태 대변인이 대변인 시절에 예, 이제 저도 그분이 그 워낙 출연을 좋은 능력이 뛰어나니까 예, 했는데 검사 출신인데 아주 뛰어납니다. 예, 조전혁 전 의원은 본인이 만든 거라는데 누가 만들었든 간에 내로남불이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든 인간은 인간들은 자기가 할 때는 괜찮은 걸 땀들이 하면 이제 욕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있는데 예. 그게 심하냐 안 하냐 예, 그리고 그렇죠. 정도 문제이죠. 공인이냐 아니냐 예. 일반인들은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 저기 뭐 딴 사람들 바람 피우는 거 보고 욕하고 자기도 바람 피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비난하는 거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욕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건데 그게 인간의 그러면 제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을 때 괜찮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책무가 중할수록 그 내로남불의 유혹을 떨쳐내야죠. 네. 예. 근데 지금 정권사람들이 특히 본인들이 어떤 SNS 예? 특히 조국 같은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랬죠. 김상조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이 박주민. 정권의 뭐 박주민은 좀 아래급이고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정의와 공정 예. 그거 아닙니까? 조국은 정의, 예.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까지 할 정도로 공정.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뒤를 까보니까 완전히 호박씨를 내로남불이다. 갖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선관위까지도 공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보수는 있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꽁문을 빼고 숨어버려요. 보수들은. 잘못한 거 아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이 정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대응을 해요. 예. 아니, 너희들도 잘못했고 왜 나보고 그러냐. 그래 어쨌다는 거야. 왜 어쨌다는 거야. 우린 촛불 민심에 의해서 집권한 사람인데 이게 있죠.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어요. 특히나 2017년 집권하고 이게 계속 통해 왔어요. 예. 왜냐하면 젊은이들 아까 우리 2030을 계속 화두로 삼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보수 쪽에 어떤 그 기득권 너무 심했다. 예. 그들이 우리의 몫을 미리 다 뺏어가 버렸다. 이런 게 너무 강하니까 이 진보 정권의 어떤 우리가 어때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보수는 더 잘못했는데 이게 통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집권차 4년차 되면 있죠. 진짜 상대방을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예. 이 정권은 어떻게 된 셈인지 지금도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너가 잘못했잖냐. 너희들은 왜 그런 분류를 했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게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감이 생긴 그리고 현실로 나타나 버렸잖아요. 예. 특히 아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책실장인가요? 네. 그 이야기 했는데 진짜 공정의 아이콘이라 그랬던 사람이 그리고 조국 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 평등. 모든 사회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걸 조국 교수가 한 5, 6년 전에 SNS 쓴 거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스트라다무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한 걸 보니까 조민희 이야기라든가 한 걸 보니까 전혀 입 밖으로 내는 말하고 한 행동은 전혀 반대더라. 예. 이걸 20대, 30대가 그랬고 추미애 의원 장관 마찬가지였어요. 네.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에 가장 민감한 분야가 입시하고 병력입니다. 예. 어, 그렇죠. 조국 교수 그 입시에서 지금 뭐 의전원 그걸 취소하냐 마냐 하고 있지만 뭐 이쪽에서는 뭐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지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그런 걸 볼 때 지금 취직도 잘 못하고 하는 20대가 볼 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불공정하죠. 어. 이게 차라리 뭐냐는 거죠. 말이나 안 했으면 조국 네. 교수가 예. 아이 뭐 위장 전입 이런 것처럼 그럴 수 있다 생각할 건데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조국 교수 딸이 그랬다니까 우리 그 기가 20대 찬 거죠. 30대가 자기가 배신감을 우리는 느끼죠. 있죠. 배신.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조국 교수 딸에 의해서 피해를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조국 교수 SNS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도 없겠으니까 우리 한 60대 넘은 분들은 별로 그 뭐 욕은 하지만 그 하는데 20대 30대는 직접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 그다음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어떤 휴가. 가추사 거기서 황제 휴가 병력에 있어서 어떤 전방에 GOP 들어간 병사는 6개월 동안 한 번 휴가도 못 나오는데 이거는 뭐 수술 받는다고 9일 뭐 회복한다고 며칠 예? 한 달씩 휴가 와서 그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당 대표 지내고 아들이가 그런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그 내로남불 이런 거에 대해서 20대 30대가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수가 힘을 얻었다고 이번에 그 워싱턴 포스트도 그랬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랬고 뉴욕 타임즈도 내로남불 예.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단어 중에 외국인들 아는 건 빨리빨리 이 정도 알았어요. 예, 빨리빨리 있죠. 김치 같은 명사니까 뭐 그런 그렇다니 내로남불이라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조언데 만든 말인데 그게 외국 언론까지 나타나는 게 참 기뻐해야 될지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간 건지 그런 데 있죠. 저는 이번에 내로남불 말이 오르면서 이 외신에서 한 말 중에 의미심장한 게 이제 보수 쪽으로 가고 있다 젊은 세대가. 그렇다니까요. 예, 그 그게 부분이 나온 거예요. 아주 그 의미심장하다. 미국이 있죠. 사실은 60년대 초반부터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예. 만들면서 미국 보수가 위기를 느꼈어요. 흑인 인구 늘고 히스패닉 늘고 하면서 아시아계 그 이민 늘고 하면서 이게 앞으로 미국의 정치 지형이 진보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데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헤리티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공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고 그다음 트럼프도 뭐 그런 영향이라 그러는데 트럼프는 조금 이질적인 거라서 하는데 우리는 있죠. 우리 보수들이 있죠. 아무런 역할을 안 했어요. 밥그릇 싸움만 열심히 했지. 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게 군사 정권 시절 지내고 하면서 있죠. 그리고 군사 정권 시절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투표권을 가지면서 어떤 보수에 대해서 보수냐 진보냐 문제가 아니고 그냥 빨갱이다. 네. 말 한마디면 끝났기 때문에 보수가 자기 외연을 넓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게요. 안 썼는데 그동안 진보는 차근차근 정교조, 그다음 민주노총 이런 걸 통해서 진보의 외연을 계속 넓혀갔고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뭐 DJ는 내가 볼 때는 진보라 하기보다는 뭐 실용 좌파, 예, 실용 그런 진보 그 정도니까 말 안 하고 노무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보의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면 이 진보 교육을 받고 그다음 그 나왔던 이 2030이 이제 몸으로 보수가 교육을 안 했는데도 네. 이 진보의 위선을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거든요. 예. 위선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내가 생활에서 지금 피폐해진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진보가 지금 입으로 말한 게 전혀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서 이 진보의 위선을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수로 좋다.
보수가 좋다가 아니고 진보가 싫다는 걸 되는 거예요, 지금. 2030이.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헤리티지 재단이 보수의 가치를 전파를 안 했는데 이 진보들이 스스로 이 진보를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실용파와 이념파를 나눠야 된다고, 예?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하여튼 진보의 어떤 가식을 보면서 스스로 진보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걸 지금 외신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그렇죠. 지금 뉴욕타임스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 또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에서 지적하는 그런 내로남불, 뭐 뉴욕타임스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들 단어도 했더라고. 기사로 썼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 문재인 정권이 공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데 결과적으로는 4년간 집권하면서 내로남불이 상징이 될 정도로 이 문재인 정권의 그런 도덕성이 무너졌고 그것이 이번 재보선 결과로 나타났고 따라서 그 역작용으로 반작용으로 지금 보수 세력이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고 차기 정권 교체의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점을 지금 외신들이 전파를 하고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점심 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꽤 앞에 타고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 2030이 뭐 거기에 언론에 난 대로 대거 이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면서 자기들 이야기하면서 아주 신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걸 처음 봤어요. 지금 한 십몇 년 내에 젊은 친구들이 이 오세훈 후보가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게 이게 오세훈 후보를 훌륭해서 지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진보를 혼내줬다는 데 기뻐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게 지금 뭐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보 세력 쪽에서 나오는 좀 비판적인 그런 지지 세력을 보내는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586 세대, 그러니까 586 용태론입니다. 과거에 이제 386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20, 30년을 주로 운동권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586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저도 잘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50대, 나이는 50대, 80년도에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60년대생. 과거에는 386이죠. 30대. 그 60대 후반생이네, 그죠? 이 586 운동권이 DJ 정권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노무현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특히 이 문재인 정권에 와서 핵심적인 그렇죠. 권력층을 유지해버린 것, 권력층을 장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지금 인식 자체가 386대 그 대학교 운동권 시절에서 머물러 있다. 그 사람도 못 나갔어요. 그 시절에서부터 더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본 것도 없는데 운동권 출신으로서 깜빵에 뭐 한번 왔다 갔다 했다는 그걸로 계속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하면서 해왔는데 이제 지금 이번 재보선 결과라든가 문재인 정권 4년을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으면은 어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오히려 진보, 좌파, 개혁 세력 쪽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 앞장선 사람이 진중권입니다. 그래. 그 586이 결국은 제가 볼 때 586과 2030이 앞으로 대결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2030이 볼 때 마치 586이 우리 60대 이상을 보는 시각하고 유사하게 이 2030이 보면 586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있죠. 그리고 2030이 진보냐 보수를 떠나서 이 586이 결국 기득권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본인들은 뭐 이념에 투철해가지고 노무현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했다 하지만은 노무현 정권은 이제 아주 오래되니까 뭐 자체하고 문재인 정권이 기득권 세력화 돼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 586이 바로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거죠. 그 꼭 정권에 참가 안 하더라도 정권에 참여 안 하더라도 회사에 가면 노조위원장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노조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시민단체에도 가면 다 대표고 뭐 간부고 이렇죠. 그렇죠. 하면서 특히 노조 같은 경우에 젊은 층 노조가 우리는 지금 민주노총이 특히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젊은 층이 지금 입사할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 퇴직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노총에 꽉 잡고 있으면은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 유명하더라고요. 예. 뭐 자동차 생산량까지 노조에서 승인해야지 뭐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데 그 2030이 볼 때 자기들이 직장이 없는 취직난이 취업난이 이렇게 악화된 게 결국 586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586이 강고하게 어떤 그 취업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2030이 볼 때는 네가 아무리 진보라 해도 역시 기득권이야. 진보 기득권이죠. 예. 이런 점에서 이 586이 빨리 용퇴를 하라는 거, 물러나라는 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진보고 보수를 떠나서 2030이 이제 당신들 그만큼 울고 먹었으면 이제 자리 비켜라 이거예요. 당신은 먹을 거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 대표 나타낸 게 박주민 의원, 김상조 의원 뭐 몇십억, 십몇억짜리 전부 다 아파트 가지고 전세금 올려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 보니까 586 당신들은 진보운동 해가지고 돈 없다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는데 2030이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 않느냐. 집 한 칸 없고. 예. 그래서 이 586에 대해서 특히 2030 세대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득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득권에 불과한데 그 기득권을 잡고 있는데 아까 고 교수님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 민주화 운동 하나 했던 걸로 우리 기득권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 그렇죠. 보수는 있죠. 군사 정권 시대에 빌부터 먹고 살았다. 아니면 딴 걸 했다. 좀 창피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저번에 서른 의원의 뭐 민주 뭐 운동한 사람들 무슨 연금 주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법안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분들은 민주화 운동하고 파출소에 며칠 끌려갔다 오면은 민주투사가 돼가지고 본인들이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정당성은 있죠. 스스로 부여하면 이거 아까 내로남불 내지 추해지고요. 정당성이라는 건 제3자 특히나 반대되는 쪽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그 김구 선생이라든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테레사 수녀 그분들이 나 정당하다 안 그랬어요. 그렇죠. 좀 존경하는 사람들이 정파를 떠나서 존경했는 거지. 그런데 이 586이나 우리 진보들은 있죠. 우리가 선이고 정당하다. 우리가 정이고 예. 모든 것이 우리가 도덕의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오만해져요. 오만해지고 그 반대파를 억누르고 여기에 대해서 2030이 분노했고 결국에 이번에 또 선거 이야기 나오지만 이게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순간의 어떤 바람에 풍향계의 이게 변화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2030이 상당히 절망할 것이다. 그리고 5586에 대한 어떤 반감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우리 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에요. 뭐 젊은 시절부터 전두환 정권 투쟁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민주화가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사실인데 그때 얻었던 그런 도덕성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권력을 잡았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죠. 이번에 민주화 유공자 애호법 뭐 그런 거 낸 그 서른이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젊은 시절에 이제 김대중 DJ 비서로부터 시작했는데 운동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출입할 때부터 아주 그때 말석 비서였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갖고 지금까지도 그 해먹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자기까지만 했으면 그만인데 자기 대대손손까지 또 애우를 해줘갖고 이번에 유공자 애호법 냈다 가지고 역풍을 크게 맞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제 권력만 잡았으면 좋아요. 명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부를 같이 장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덕과 권력과 돈. 다 가지고 이 상징 자본을 다 자기들이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30들이 뭐 그 2030 아니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이거 너무하네. 해먹어도 적당히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주 진보적인 학자였던 최장직 교수라든가 고려대 또 아주 강주만 전북대 교수 다 유명한 진보 학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지금 586은 완전히 과거 운동권 세력의 그 시대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우리 사회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려야 한다. 소위 사회주의 쪽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쪽으로 이 사람들은 끌고 가려는 세력들 아니냐. 특히 진보.
좌파 성향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장악을 해서 또 자기 정권까지로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 나라 자체가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오히려 이 진보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제일 선두에 선 사람이 진중권 전 그렇죠. 동양대 교수. 예. 이 사람이야말로 또 진보 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 비판의 대열에 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쭉 보면요. 예. 사람이 지위와 명예와 부, 네.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려면 결국 패망하더라고요. 아주 화를 당하고. 그래서 부가 좋으면은 어떤 권력을 잡지 말고 장사를 하라 이거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든 뭐 자식한테 물려주든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권력을 가지겠다 하면 돈을 멀리 하라 이거죠. 권력 가진 사람이 돈까지 가까이 해버리면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걷다가 명예까지 가지겠다 이러면 바로 오늘날 같은 사태가 생기거든요. 보수도 군사 정권이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아니 어떤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랑 큰 권력을 가졌잖아요. 노태우 대통령도 그랬고, 그러면 권력을 가졌으면 있죠. 부를 내려놔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내가 권력 가졌으니까 부까지 가지겠다고 해가지고 뭐 거둔 돈이 뭐 3천 몇백억인가 뭐 그렇잖아요. 천 몇백억인가. 저는 돈 액수도 뭐 관심도 없는데, 그걸 군사 정권 시절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의 예를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대했던 게 바로 586이고, 지금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본인이 정권 잡고 나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네,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집권했으니까 권력 잡았잖아요. 그러면 돈은 멀리 해야 돼요. 그게 권력 잡은 사람이 돈을 가까이 하는 순간에 권력은 멸망의 길로 가더라. 그래서 아까 내로남불도 결국 거기서 나오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중국 고사에 있죠. 어떤 게 있냐면은 중국에는 뭐 그 명청 그 훨씬 이전에 당나라 이전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 정권 잡고 멸망하잖아요. 왕조가 멸망할 때 제일 그 제왕들한테 그 주는 충고가, 정략가들이 권력을 잡을 때 옆에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 두지 마라. 두지 말고 돈을 줘가지고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게 하고, 왜냐하면은 정권을 잡는 도움을 줬던 사람을 옆에 두면요 그 사람이 가신이 되고 완전히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부탁해. 자리 하나 부탁하고 이권 부탁하고, 그럼 나라가 멸망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있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을 쓰고, 왜냐하면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이제 여러 충성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잡고 나면 체제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어떤 학자 뭐 이렇게 그다음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은 돈만 줘가지고 지방으로 낙향시켜라.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해가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정권 들어섰죠. 그러니까 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을 이제 써가지고 써야죠. 수성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중국에 초기에 그렇게 황제 국가를 창업한 사람들 보면 또 측근들을 많이 쳐냈습니다. 우리 이방원이 태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태조가 못했던 것을 태종 때 와갖고 정도전인이 다 쳐냈죠. 그리고 명나라 세운 주원장이 같은 경우는 그때 자기 공신들 다 모아갖고 잔치한다고 거기서 싹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뭐 5천 명인가 몇 명. 토사구팽이네.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힘을 못 쓰다고. 그런데 지금 이 586 용태론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이번 재보선에서 완전 참패를 했다. 그 586이 이끌어온 이 정책이고 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대표, 원내대표 다 하겠다는, 또 586이. 하겠다는데. 그래갖고 이게 바뀌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했던 이철희 의원, 지금은 뭐 어디 방송국 뭐 있더라고요, 진행자로 이렇게 변신했더니 또 금태섭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 물러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시대 교체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펴고 있는데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맥이 닿는데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면 영광이면죠. 제가 저번에 그 호세 무이카 대통령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러면 자기가 민주화를 이루겠으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업적이고. 그러면 정권의 근처에
불나방처럼 있지 말고 예. 내려가라 이거예요. 하방. 그 대통령한테 그 짐을 안 주는 거예요. 부담을. 그래가지고 그 뭐 사업을 하든 대학에 가서 후학을 가르치든 뭐 어떤 청년 광자를 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내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라가 좁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정권함 잡으면 막 그 아주 밑에 있는 당뇨까지 뭐 공사에 감사라도 한 자리, 이사라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것도 사실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게 막 지방자치단체마다 보면 무슨 공사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공사하는 업무가 있죠. 그 지방자치단체 그 무슨 과에 다 있어 하는 업무가. 그런데 이거 한 자리 안 주면 나중에 다음 선거 때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이게 하는데 그 우리나라가 너무 그 천안 배금주의 이게 물들어서 그런지 내가 민주화에 도움 주고 그다음 정권 창출에 도움 줬으면 뭔가 자리를 하나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그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참모들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집권 혹시 한다면은 그 사람 다 물리쳐야 돼. 제 생각에 오히려 탕평책으로 그런 적이 없었지만 오히려 지금 진보 인사도 그 훌륭한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고 그래 조화로운 그 어떤 정치를 펴야지 계속 보복의 악순환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아까 그 586 세대가 한 걸음도 앞에 못 나가던 대학 시절에 그게 지금 그때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586 세대들도 이제는 후세대한테 좀 자리를 물려주고 뭐 아량도 아니고 그게 도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